투자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안 하셨다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지분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돼요. 네, 네. 지분. 특히 이제 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배우자하고 뭐 자녀하고 이제 상속을 해서 만약에 배우자 한 분하고 뭐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뭐 이렇게 되거든요. 뭐 7분의 2 지분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이 지분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살고 있는 주택이다. 그럼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한 좋은 가격으로. 근데 이것도 경쟁이 워낙 치열해졌어요. 예전에는 뭐 잘하면 막 감정가 50%, 60%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뭐 아파트 지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70%, 80%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90%막 이렇게 낙찰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어쨌든 좀 시세보다는 싸게 살 수는 있으니까 네. 그 지분을 낙찰받고 가족들한테 다시 마진 좀 붙여서 되파는. 넘기는 거죠. 시골 농지 같은 경우도 이제 대대로 이렇게 상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뭐 그게 2분의 1 지분이다, 3분의 1 지분이다. 그러면 그걸 낙찰 받아서 상대방한테 바로 넘기는 거죠. 그분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땅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게 뭐 소액으로 일단 접근할 수 있는 물건으로 좀 떠오르고요. 뭐 상가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압류공매에 가보시면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상가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공실 위험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사전에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고, 이제 임차인 맞출 때까지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임차인을 세팅했다 하더라도 도중에 이제 중도 해지하고 나가면서 또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공실 발생하면 정말 새벽에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걸 내가 왜 받았나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네. 저도 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공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하 상가도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이제 괜찮습니까? 수익률은 좀 괜찮게 나와요. 왜냐면 뭐 실투금이 500, 1000 이러니까. 그죠? 그리고 물론 이제 월세는 되게 작은 거죠. 월세가 뭐 높으면 뭐 50만 원, 뭐 3, 4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전후 때는 잘 연체를 안 하세요. 뭐 사무실이든 자기 사업장으로 쓰기 위해서 할 때 잘은 연체 안 하세요. 소액으로 접근하게. 지하상가의 경우에도 특히 뭐 구로 공구상가 보면 이제 지하도 좀 있거든요. 네. 실제 저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네. 예, 거기에 이제 공구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필요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중요하겠죠. 예. 딱 그걸 생각하시고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전에 수요하고 임대 시세를 조사하시고 접근하시면 지하상가도 그렇고, 지하상가 아니더라도 뭐 면적이 작은 평수의 그런 상가들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상가는 이제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뭐 권리 분석의 난이도가 아니고 그 물건의 가치라든지 수요라든지 뭐 또 입지나 뭐 상권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저도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인천, 부천 빌라로 시작했거든요. 네. 뭐 지금도 가지고 있고. 네. 네. 근데 요즘은 또 경쟁이 또 치열해서 맞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건 아닌데, 맞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뭐 좋은 물건을 찾으셔야죠. 그리고 이제 아까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경쟁이 좀 경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물건들을 얻을 기회가 있고요. 글쎄요, 뭐 실투금 뭐 이제 물건의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실투금 1,000만 원 안팎부터 뭐 2, 3천 안팎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빌라들 많습니다. 그죠? 인천하고 부천에. 권리 분석도 되게 평이하고, 문제는 이제 그 물건에 이제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뭐 인테리어를 어떻게 잘 하고, 그래서 임차인 어떻게 세팅하고, 이제 권리 분석적 측면보다도 이제 물건을 제대로,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이제 제대로 해결하는, 그 사전에 이제 그거를 마련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인테리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되게 잘 해야 좋은 조건으로 이제 임차인 드리고,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매각도 가능하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빌라 뭐 매매를 해보긴 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빌라 매매는. 그리고 수익을 내기도 뭐 되게 수익을 뭐 크게 내기도 어렵고요. 근데 이제 월세 수익을 만드는 데는 투자 수익률이 뭐 잘하면 뭐 20, 30%, 뭐 높게 나오면 뭐 30, 40% 만들 수 있고,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절세도 잘 생각을 하셔야겠고, 빌라 월세 투자의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인테리어하고 그다음에 절세. 예, 두 가지 측면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물건에 좀 확신이 설 때까지 계속 가보는 편이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작년에 이렇게 받은 것 중에는 뭐 대전에 이제 하나 받은 거 있는데, 그거는 정말 대전에 입찰하기 전에 한 5번 간 것 같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한 10번은, 대전만 한 20번 간 것 같아요. 그 하나를 해결하기 낙찰 받고 처리할 때까지. 상가요? 예. 그 정도로 현장을 자주 많이 가시고 계속 조사를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조사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설 때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뭐 공실의 위험성을 줄이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차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공실이 2-3달이든 몇 달이든 발생할 수 있어요.
초보자 때 첫 번째 입찰 물건은 어떤 거셨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입찰 물건이 그 인천 빌라예요. 아, 예,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오, 그리고 그건 온비드 공매로 낙찰받았어요. 네. 70% 감정가의 70% 정도에 받은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그게 이제 토지 별도 등기라고 하죠. 그래서 토지에 이제 은행이 이제 근저당 대출이 나갔는데 이제 일부 회수가 안 돼서 근저당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분 등기가 돼 있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매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말소가 되는 뭐 이런 거였죠. 간석동이라고 있어요, 인천에. 네. 간석동 그 되게 빌라 막 밀집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거기 제대로 잘 찾아갈 줄 모르겠어요. 막 빌라 숲을 막 찾아서 헤매고 막 해가지고 그 정도로 막 빌라 밀집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테리어 좀 잘 하고 해서 이제 낙찰하고 명도할 때 한 2달 정도 걸렸나? 이제 아까 압류공매는 인도 명령이 안 돼요. 인도 명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점유정금지 가처분이나 뭐 명도소송 이걸 활용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2달 만에 이제 명도하고 인테리어 잘해서 월세 세팅해서 이제 임대를 했죠. 안 파셨네요? 안 팔려요. 그게 아니고 안 팔려요. 네, 안 팔려요. 그 뭐 글쎄요. 그 낙찰가하고 그동안 뭐 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대충 팔릴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월세 수익이 있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죠. 팔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빌라는 매각이 참 어렵습니다, 진짜. 수도권에도 몇 채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 수익은 어차피 저는 매입가가 좀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라서 이제 월세 수익률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건데 물론 매각을 시도했는데 잘 안 돼요. 전세가에 뭐 거의 전세가 수준의 금매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팔릴까? 뭐 좀 입지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입지가 좋아야 되고. 10년 동안 또 법인도 운영하시면서 투자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초보자들께 좀 조언을 주신다면.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릴 때마다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나름대로 생각과 뭐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게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감히 제가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경험을 기초로 해서 좀 도움이 될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일단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투자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안 하셨다고? 네, 제 기준에는 좀 그렇습니다. 투자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했거든요. 투자하면서. 네. 그래서 부단히 공부해라. 네. 그리고 그 공부한 거에서 수익이 나온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이제 정말 좋은 책도 많고 좋은 강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선택을 하시고 근데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뭔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뭔가 새로운 투자 뭐 방법이나 이런 거 배우면 일단 잘 정리를 해가지고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그걸 한번 해보고 이제 자신이 생겼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거든요. 거기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뭐 투자 방법을 이제 배우시고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립을 하시고 이제 한번 해보시고 매뉴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도 뭔가 하나 매뉴얼을 하나 만드시고 그걸 계속 실행하고 반복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습관화가 되고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다 정리해 놓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물건도 막 다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형별로 이제 수익 모델이 있으면 좀 이렇게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일단 그렇다고 우리가 몇천 막 이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뭐 몇백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빌라 월세 투자다 그러면 500이다, 1000이다 이 정도 들어가는 물건 타겟팅 해가지고 전 과정을 한번 겪어보는 거. 전 단계에서 빌라 투자의 뭐 위험성, 어떻게 임장을 하고 어떻게 시세를 파악하고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이제 돈 많이 버시는 분도 많고 또 뭐 강의 듣고 이러다 보면 막 주변에서 뭐 낙찰 받았다 뭐 해가지고 뭐 월세 뭐 얼마 세팅을 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각 개인마다 전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지식, 경험 등등 상황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좀 끌리는 분야가 있을 거고 그런 걸 하나 찾아서 거기서 완벽한 수익 모델을 만드시고 그걸 한번 해보시고 뭐 이런 관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능력, 취향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과 이제 결부시켜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이제 찾는 거죠. 토지도 뭐 농지도 있고 뭐 임야도 있고 또 뭐 이러잖아요. 특수물건도 유치권도 있고 지분도 있고 뭐 법지권도 있고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도 있고 뭐 등등.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막 얽히고 설킨 거 이걸 풀어가는 과정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뭐 지하상가다 그러면 이거 뭐 지하상가 지한데 뭐 임차인이 누가 들어올
들어오겠어. 인천 빌라 이거 요즘 경쟁도 치열하고 나중에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고 또 각종 보장. 또 유지 관리하고 막 이런 거 되게 힘든데 그거는 이제 남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 자기가 이제 부딪혀서 해봐야 이제 그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일단 공부하고 그다음에 물건 한번 조사해보고 그다음에 소액으로 한번 투자해보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No action, no change, no returns.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네. 갑자기 영어로 하니까 좀 버벅거리네요. 네, 행동이 없으면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변화가 없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도 없다. 계속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학원 투어. 예, 그렇죠. 돈을 투자하기에 좀 자신감도 없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는 거죠. 100% 리스크 제로이면서 투자 수익을 가져오는 투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배우시고 그다음에 돈을 바로 들이진 않다 하더라도 뭐 이제 모의 입찰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온비드도 마찬가지고요. 경매도 모의 입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장 가서 보증금 안 내면 되니까 네. 자기가 관심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조사를 한 물건에 이제 입찰서 제출하고 물론 이제 모의 입찰하면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주긴 합니다. 그 집행관이. 2019 천사 3번 물건 네. 만석훈님 네. 보증금 안 내셨네요. 입찰 무효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찰 법정에 가면 뭐 그런 분도 꼭 있어요. 예, 그런 걸 감수를 해야 되긴 한데 어쨌든 연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입찰 법정에 한번 가본 것과 책만 본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그 낙찰받기 위해서 막 엄청 눈을 시뻘게 하고 이렇게 싸우는구나 뭐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요. 네. 배운 거를 최대한 간접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할 때 소액으로 글쎄 500이 소액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1000만 원 전후로 해서 한번 해보시고 설령 그게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나한테 타격이 안 되는 뭐 지방의 토지 같은 경우는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어요. 몇백짜리도 있고 토지 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토지 대한민국에 정말 몇 평 내 땅을 한번 갖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근데 돈이 뭐 몇백밖에 없다. 근데 지방에 보면 몇백짜리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냥 연습한다고 바로 연습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겪은 다음에 실전 투자 연습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낙찰 받으면 뭐 대출은 물론 안 나오겠지만 자기가 잔금 납부하고 또 셀프 등기하면서 그 과정을 겪잖아요. 행동하면서 경험이 쌓이는 거. 아까 공부한 것과 이게 결합이 되면서 이게 이제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